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강만수라는 평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장터로 향했지요. 그의 일은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짐을 나르고 내일은 밭을 갈고 모레는 장작을 패는 품팔이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등은 늘 구부정했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한연우가 있었으니까요. 연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 아내로 불렸습니다.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어 보였거든요. 장터에 나가면 물건값을 제대로 깎지 못했고 누군가 말을 걸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보며 혀를 찼지요. 저런 부인을 두고 강만수가 어찌 살아가나 몰라. 참 답답하게 생겼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하지만 만수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장터를 걸었지요. 연우가 물건값을 잘못 치르면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부인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장터에서 큰 상인 박응도를 만났지요. 박응도는 장터에서 제법 이름난 장사치였습니다. 비단과 곡식을 팔아 돈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은 그를 응도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응도의 마음속은 욕심으로 가득했지요. 그는 만수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거 만수가 아닌가? 오늘도 일거리를 찾으러 왔나? 예, 영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네. 내 가게에 짐이 좀 쌓여 있는데 창고로 옮겨주게. 만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응도는 품삯도 주고 가끔 먹을 것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응도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수를 만만하게 여겼지요. 바보 아내를 둔 가난한 품팔이라 생각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만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을 때 박응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만수, 자네 글을 아는가? 예, 조금은 압니다. 천자문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럼 이 장부를 한번 봐주게. 요즘 거래가 많아져서 정리가 안 되네. 만수는 순진하게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물건의 이름과 값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응도가 그 장부에 거짓을 섞어 놓았다는 것을요. 나중에 손해가 생기면 만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영감, 제가 이런 일까지 해도 됩니까? 물론이지.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앞으로 자네한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네. 만수는 박응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지요. 그저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었지요. 연우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들어서자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습니까? 그래, 오늘은 일이 많았네. 만수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응도 영감이 장부를 맡겼다는 것, 앞으로 더 큰 일을 시키겠다는 것. 연우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일이군요.
연우의 대답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만수는 아내가 기뻐하는 줄 알고 웃었지요. 하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응도라는 이름, 그 사람이 남편에게 장부를 맡긴 이유. 연우는 그 모든 것이 수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골아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탓에 지쳐 있었지요. 연우는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우의 눈빛만이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그 얼굴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수는 또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연우도 바구니를 들고 나섰지요. 장터 한 모퉁이에서 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장터 아낙네들의 수다 속에서, 장사치들의 대화 속에서 연우는 박응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응도 영감이 요즘 큰일을 꾸민다던데.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책임을 떠넘길 궁리를 한다더라. 연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지요. 연우는 바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다만 그 똑똑함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해질 무렵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갔고 연우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손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박응도의 계략을 막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모르게, 세상 사람들도 모르게 움직이기로요. 바보 아내로 남대 남편만은 지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달빛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연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박응도의 가게를 드나들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세고 물건 이름을 적는 일이었지요. 만수는 그 일이 자신에게 큰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품팔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만수, 오늘은 이 물건들을 장부에 적어두게. 박응도는 만수에게 비단 뭉치와 곡식 자루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건의 수와 장부에 적힌 수는 달랐지요. 박응도는 일부러 숫자를 부풀려 적었습니다. 나중에 물건이 모자라면 만수가 훔친 것처럼 꾸밀 생각이었습니다. 영감, 이 비단이 20필이 맞습니까? 그렇다네. 내가 직접 세어봤으니 틀림없어. 만수는 의심 없이 장부에 적었습니다. 사실 비단은 18필밖에 없었지만 만수는 그걸 알 리 없었지요. 박응도는 속으로 비웃으며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멍청한 놈은 끝까지 모르겠지. 나중에 손해가 나면 저놈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야. 박응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큰 장사치가 올 예정이었지요. 그때 비단과 곡식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응도는 그 돈을 혼자 챙기고 손해는 만수에게 떠넘길 생각이었습니다. 장부에는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관가에서도 만수를 의심할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연우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영감께서 칭찬하셨네.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이야. 그래요? 다행이군요. 연우의 대답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고 있었지요. 만수의 기쁜 표정 뒤에 숨은 위험을 연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큰 장사치가 온다더군.
그때 물건을 많이 팔면 영감께서 나를 정식 일꾼으로 삼으신대. 정식 일꾼이라니 참 좋은 일이네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큰 장사치가 온다는 것, 그때 물건을 판다는 것. 연우는 그 시기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응도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밤 만수가 잠든 후 연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마당에 나와 앉았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연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장터 아낙네들이 했던 말, 장사치들의 수군거림, 박응도의 눈빛.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박응도는 큰 장사를 앞두고 손해를 떠넘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만수였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내 남편을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어.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화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보 아내로 남으면서도 남편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이튿날 아침 연우는 일찍 일어나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구니에는 집에서 기른 채소 몇 개가 들어있었지요. 연우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응도 영감이 큰 거래를 준비한다면서? 그래, 한양에서 큰 장사치가 온대. 비단을 많이 사간다더군. 그럼 큰 돈을 벌겠네. 부럽기도 하지. 연우는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장사치가 오는 날짜도 확인했지요. 사흘 후였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응도의 가게 근처였습니다. 연우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서 가게를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은 연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부인 또 왔네. 참 답답하게 생겼어. 하지만 연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 안을 살폈지요. 박응도가 어떤 물건을 정리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연우는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박응도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다른 장사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연우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흘 후에 물건을 넘기면 되는 거지. 그렇네. 비단 20필과 쌀 100섬이야. 문제 없겠나? 물건이 부족하면 거래가 깨질 수도 있어. 걱정 마. 장부에는 다 적혀 있으니까. 혹시 모자라도 내 책임은 아니야. 박응도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우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지요. 박응도는 처음부터 물건을 속여 적었고 문제가 생기면 만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박응도의 계략을 막을 수 있을까? 저녁 무렵 만수가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지요. 만수는 아내에게 오늘도 박응도가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큰 거래가 있대. 그때까지 장부를 잘 정리하면 된다고 하셨어. 그래요? 남편이 열심히 하니 영감께서 믿으시는 모양이네요. 연우의 말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지요. 사흘 후 그날이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연우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계획을 세웠지요. 박응도를 막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면 안 되었습니다. 바보 아내가 갑자기 영리해지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연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이 박응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남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연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아내의 탈을 쓴 채로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위기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연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연우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물을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폈지요. 만수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려. 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대답하며 남편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만수는 아침을 먹고 장터로 향했지요. 연우도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구니에는 채소가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길쌈하던 삼배 몇 필이었지요. 장터에 도착한 연우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삼배를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낙네가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 삼배 얼마요? 10단량입니다. 아낙네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배의 값은 보통 20냥쯤 했거든요. 연우는 일부러 싸게 부른 것이었지요. 정말 10단량이요? 그럼 내가 다 사겠소. 예, 가져가십시오. 연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삼배를 넘겼습니다. 아낙네는 기쁜 얼굴로 돈을 내고 갔지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인 참 어리석네. 삼배를 그 값에 팔다니. 바보 아내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만. 연우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물건을 꺼냈지요. 집에서 담근 장아찌였습니다. 이것도 값을 허락에 불렀습니다. 이 장아찌 얼마요? 단량입니다. 오, 그럼 내가 사겠소. 또 한 사람이 기쁘게 물건을 사갔습니다. 연우는 하루 종일 그렇게 물건을 팔았지요. 모두 제값보다 싸게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우를 호구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박응도가 장터를 거닐다가 연우를 발견했습니다. 연우가 물건을 싸게 파는 걸 본 박응도는 빙그레 웃었지요. 저 멍청한 것이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만수놈도 저런 아내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박응도는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연우는 박응도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영감, 안녕하십니까? 오, 만순의 부인 아닌가. 장사를 하고 있었구려. 예, 집에 있는 것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 박응도는 연우가 펼쳐놓은 물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곤 슬쩍 말을 꺼냈지요. 부인, 혹시 우리 가게에서 물건 좀 팔아주겠소? 내가 물건을 주면 부인이 장터에서 팔아주는 거요.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연우의 목소리는 망설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박응도가 먼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부인도 할 수 있을 거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우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응도는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지요. 그는 연우를 이용해 물건을 팔 생각이었습니다. 연우가 바보 같으니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쉬울 거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우는 박응도의 가게에서 물건을 받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자투리와 곡식 몇 대였지요. 연우는 그것들을 싸게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연우에게 몰려들었고
물건은 금방 팔렸습니다. 부인, 오늘도 물건 있소? 예,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연우는 물건을 내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호구로 여기며 물건을 샀지요. 하지만 연우는 싸게 팔면서도 눈여겨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응도는 연우가 물건을 잘 판다며 더 많은 물건을 맡겼지요. 연우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박응도의 가게를 살폈습니다.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만수가 기쁜 얼굴로 맞이했지요. 오늘 영감께서 칭찬하셨네. 내가 장부를 잘 정리한다고 말이야. 그래요? 다행입니다.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지요. 큰 거래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에서 큰 장사치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지요. 달빛 아래에서 연우는 그동안 모은 정보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박응도가 속인 물건의 수, 장부에 적힌 거짓말, 그리고 내일 올 장사치.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거래가 끝나면 박응도는 물건이 부족하다며 만수를 탓할 것이라는 거요. 장부에는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관가에서도 만수를 의심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막아야 해. 연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요. 바보 아내가 갑자기 나서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연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연우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선 것이었지요. 장터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우는 박응도의 가게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박응도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다가갔지요. 영감, 안녕하십니까? 오, 부인. 오늘 일찍 나왔구려. 예, 오늘 팔 물건이 있나 해서요. 그래요? 오늘은 큰 거래가 있어서 물건을 줄 수 없을 것 같소. 박응도는 연우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럼 제가 좀 구경해도 될까요? 큰 거래라니 궁금합니다. 구경?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박응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바보 아내가 무엇을 안들 상관없다고 여겼지요. 연우는 가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큰 장사치가 도착했지요.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박응도는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물건을 보자고. 장사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응도는 만수가 정리한 장부를 꺼내 보였지요.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에 적힌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을요. 이제 연우가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바보 아내의 탈을 쓴 채로 누구도 모르게 판을 뒤집을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장사치는 박응도가 내민 장부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비단 20필 쌀 100성. 장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장사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물건을 확인해 보지. 예, 그러시지요. 박응도는 안심한 얼굴로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지요. 실제 물건은 장부보다 적었으니까요. 박응도는 나중에 만수를 탓하며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연우는 가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은 장사치와 박응도를 번갈아 보고 있었지요. 이제 곧 박응도의 거짓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장사치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비단을 세고 쌀자루를 확인했지요. 얼마 후 하인 하나가 나와 장사치에게 속삭였습니다. 장사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영감, 이게 어찌된 일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단이 20필이 아니라 18필밖에 없소. 쌀도 95썸밖에 안 되고. 박응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장부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요. 장부야 뭐든 적을 수 있지. 물건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니오? 장사치는 화가 난 얼굴로 박응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응도는 당장 만수를 끌어들이려 했지요. 아,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장부를 정리한 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강만수라는 자인데 그놈이 훔쳐간 게 틀림없습니다. 박응도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모두의 눈이 연우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장사치가 연우를 보며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강만수의 아내입니다. 강만수, 방금 박 영감이 말한 그 사람 말이요? 예, 맞습니다. 박응도는 화들짝 놀라며 연우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 남편은 훔친 게 없습니다. 다만 영감께서 주신 대로 장부에 적었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거짓을 적으라고 했단 말이오? 박응도는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지요. 며칠 전부터 저는 영감의 물건을 받아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그때마다 영감께서는 제게 비단 몇 필 쌀 몇 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세어보면 늘 적었습니다. 그건 부인이 잘못 센 거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바보지만 숫자는 셀 줄 압니다. 연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사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지요. 그럼 증거라도 있소? 예, 있습니다. 연우는 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물건, 그리고 실제 수량이 적혀 있었지요. 연우가 며칠 동안 몰래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팔았던 물건들의 실제 수량입니다. 영감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장사치는 천조각을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박응도가 연우에게 넘긴 물건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장부보다 늘 적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오, 박 영감. 그건 저건 부인이 지어낸 겁니다. 바보 아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박응도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럼 장터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영감의 물건을 팔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는지 알 겁니다. 장사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을 보냈습니다. 하인은 장터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얼마 후 하인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증언합니다. 저 부인이 물건을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장사치는 박응도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응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지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오해요? 당신이 장부를 속인 거요. 장사치는 화가 나서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박응도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요. 그때 연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께서는 처음부터 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셨습니다. 장부에 남편 이름을 적어두고 나중에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릴 생각이었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며칠 전 영감께서 다른 장사치와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물건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연우의 말에 장사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박응도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것이. 박 영감, 당신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소. 그리고 이 일은 관가에 알려야겠소. 아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박응도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사치는 하인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갔지요. 박응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멍하니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남편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보 아내로 남으며 해질 무렵 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오늘 큰일이 났네. 박응도 영감이 장사치와 다퉜다더군.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물건이 부족해서 거래가 깨졌대. 영감이 장부를 속였다는 소문이 퍼졌어.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물었지요. 그럼 남편은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아.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더군. 오히려 영감이 거짓을 꾸몄다고 하더라고.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지요. 다행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참 복이 든 것 같아. 만수는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연우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저 바보 아내로 남으며 남편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연우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터에는 박응도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요. 한양 장사치와의 거래가 깨진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박응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응도가 장부를 속였다더군. 그래, 나도 예전에 그 사람한테 물건 샀는데 이상하다 싶었어. 이제 보니 다들 속은 거였어. 교활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응도의 가게에는 손님이 뚝 끊겼지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박응도는 가게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장터를 드나들었습니다. 바구니에 채소를 담아 팔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박응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응도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지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를 둘러보다가 연우를 발견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한 구석에 앉아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박응도는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지요. 박응도는 연우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 예, 영감.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응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지요. 부인이 나를 무너뜨렸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시오. 부인이 그날 증거를 내놓았소. 박응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제 남편을 지켰을 뿐입니다. 남편을 지켰다고? 그래서 나를 이 꼴로 만든 거요? 영감께서 먼저 제 남편을 해치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았을 뿐이지요. 연우의 말은 여전히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응도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던 부인이 박응도를 막았다니. 허허, 세상에 정말 바보는 없나 보구만. 박응도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연우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박응도의 몰락은 빨라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집마저 팔아야 했지요. 사람들은 박응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만수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응도에게서 벗어난 후 다른 일을 찾았지요. 장터에서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 일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품삯을 많이 받았네. 만수는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지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질 것 같아. 박응도 영감 일을 그만둔 게 잘한 일이야. 만수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응도가 무너진 것도 자신이 무사한 것도 운이 좋았다고 여겼지요. 연우가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연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바보 아내로 남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와 연우는 마당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참 복이 많지? 만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박응도 영감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도 위험했을 거야. 하늘이 도운 것 같아. 하늘이 도왔겠지요.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연우가 도운 것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지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연우는 남편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터에는 새로운 장사치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박응도를 잊어갔지요. 박응도는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품팔이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살림은 나아졌지요. 연우가 장터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았고 만수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연우는 장터에서 낯선 아낙네를 만났습니다. 그 아낙네는 연우를 보며 다가왔지요. 부인,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예전에 부인한테 삼배를 산 사람입니다. 그때 부인이 싸게 팔아주셔서 고마웠지요. 아낙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부인, 나중에 안 일인데 부인이 박응도를 무너뜨렸다면서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요. 연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낙네는 감탄하며 연우를 바라보았지요. 부인을 보면 늘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영리한 분이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남편을 지켰을 뿐입니다. 연우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낙네는 연우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연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멈춰 섰지요. 저 멀리 박응도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스스로 무너진다.
나는 그저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켰을 뿐. 연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만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연우는 웃으며 남편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바보 아내의 얼굴로 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갔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요. 만수는 여전히 품팔이로 살아갔지만 예전보다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박응도가 떠난 후 장터에는 새로운 장사치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만수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만수, 오늘 이 곡식을 창고로 옮겨주게. 예, 알겠습니다. 만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응도처럼 거짓을 꾸미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우도 장터에서 조금씩 물건을 팔았습니다. 집에서 기른 채소와 담근 장아찌를 팔았지요. 이제는 예전처럼 손해를 보며 팔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느렸고 사람들은 연우를 바보 아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에 낯선 보따리가 놓여 있었지요. 만수는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요? 오늘 장터에서 샀습니다. 무엇을 샀기에 이렇게 많소? 만수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두툼한 옷감과 솜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물건이었지요. 이걸 언제 샀소? 돈은 어디서 났고? 조금씩 모았습니다. 남편이 추운 겨울에 떨까봐 미리 준비했지요.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자신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준 적이 없는데 아내는 늘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신 것은요? 저는 괜찮습니다. 남편이 따뜻하면 저도 따뜻합니다. 연우의 말에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전해졌지요. 연우는 남편의 손을 느끼며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연우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응도가 무너진 후 몰래 물건을 사두었지요. 겨울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옷감과 솜 그리고 곡식도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남편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도록 말입니다. 며칠 후 장터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응도의 가게를 넘겨받은 새 장사치가 관가에 불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글쎄, 박응도가 남긴 빚 때문이라던데. 빚이라니? 그게 얼마나 된답니까? 들으니 엄청나다더군. 새 장사치가 그걸 떠안게 생겼어. 연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응도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짓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지요. 연우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만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연우는 물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장터가 소란스럽네. 새 장사치가 박응도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더군. 그렇습니까? 나도 한때 박응도 밑에서 일했으니 마음이 무겁네. 만약 그때 내가 잘못 연루되었다면 지금쯤 나도 곤란했을 거야.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우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무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정말 다행이야. 만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가 자신을 지켰다는 걸 여전히 몰랐지요. 연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관가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박응도가 남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지요. 조사관은 장터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수도 불려갔습니다. 그대가 강만수인가?
예, 그렇습니다. 박응도 밑에서 일했다고 들었네. 무슨 일을 했는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관은 만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지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박응도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는가? 아니습니다. 저는 영감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죄가 없군. 장터 사람들도 모두 그대를 믿는다고 했네. 조사관은 만수를 돌려보냈습니다.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지요. 연우는 남편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군. 정말 다행이야. 만수는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연우가 남긴 증거 덕분에 만수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지요. 남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연우는 작게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남편은 무사하고 우리 살림도 안정되었어. 연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연우는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지요. 연우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내일도 장터에 나가 물건을 팔 것입니다. 바보 아내로 남으며 남편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연우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가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응도의 죄가 모두 밝혀졌고 새 장사치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장터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응도를 잊어갔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와 연우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만수는 일을 하고 연우는 살림을 꾸려갔지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우리 참 운이 좋지? 만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운이 아니라 남편이 열심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만수의 말에 연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었고 바람은 차가웠지요. 하지만 만수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연우가 미리 준비한 옷감과 솜 덕분이었습니다. 만수는 두툼한 옷을 입고 일을 나갔고 저녁이면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었지요. 장터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박응도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장사치가 자리 잡았고 그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물건을 샀습니다. 만수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서 일을 받았습니다. 장사치들은 만수를 믿었지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만수의 품삯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만수, 이번 달은 품삯을 더 주겠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수는 기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늘 웃음이 있었지요. 연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우도 여전히 장터에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바구니를 들고 나가 물건을 팔았지요. 사람들은 연우를 보며 여전히 바보 아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에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부인 참 부지런하네. 그러게 말이야. 추운 날씨에도 나오다니. 만수가 저런 부인을 두어서 복이 많아. 사람들은 연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마음만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연우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초췌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박응도였습니다. 저게 박응도 아닌가? 맞아, 박응도야. 어쩌다 저 꼴이 되었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응도는 마을을 떠난 후 이곳저곳을 떠돌았지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박응도는 결국 구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박응도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가게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응도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박응도의 눈에 연우가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한 구석에 앉아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박응도는 연우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인. 연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응도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지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오랜만입니다. 나를 기억하시오? 예, 기억합니다. 박응도는 연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지요. 박응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해 주시오. 무엇을 용서하란 말씀이십니까? 내가 부인의 남편을 해치려 했소. 그것이 내 죄요. 박응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박응도를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영감께서는 이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제가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괴롭소. 욕심을 부린 대가가 이렇게 컸을 줄 몰랐소. 박응도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연우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밥 몇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십시오. 부인, 배고프실 텐데 이것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연우는 주머니를 박응도 앞에 놓았습니다. 박응도는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를 받아들었지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박응도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지요. 박응도는 주머니를 꼭 쥐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저녁 무렵 만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지요. 오늘 장터에서 박응도를 봤네. 만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봤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이더군.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네. 만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남편은 늘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사한 것입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나도 바르게 살 수 있었어.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만수는 여전히 진실을 몰랐습니다. 연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날 밤 연우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달빛이 환했습니다. 연우는 박응도를 떠올렸지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다만 욕심이 너무 컸던 것뿐. 연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응도도 그랬고 만수도 그랬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응도가 이웃 마을로 떠났다는 소문이었지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박응도를 완전히 잊어갔습니다. 만수와 연우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가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하시오? 그냥 사랑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남편이니까요. 연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만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연우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무엇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바보 아내로 남으면서 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지요. 겨울을 무사히 넘긴 만수와 연우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제 장터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믿고 일을 맡겼지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만수의 품삯은 예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만수, 오늘도 수고했네. 이것밖에. 고맙습니다. 언제든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만수는 품삯을 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묵직했지요. 이제는 끼니 걱정도 하지 않았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모든 것이 복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우도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꽤 잘 팔았지요. 사람들은 연우에게서 물건을 사며 말했습니다. 부인, 물건값이 참 적당하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싸게 팔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제법이야. 사람들은 연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전히 바보 아내라 불렀지만 이제는 정겨운 말투였지요. 연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수와 연우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만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박응도 일도 있었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예, 남편 덕분입니다. 아니야.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우는 남편의 손을 느끼며 웃었지요. 만수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연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들판에는 푸른 벼가 자라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지요. 만수와 연우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장터에 나가고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늙은이가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부인이 강만수의 아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박응도를 무너뜨렸다고요. 늙은이의 말에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인이 영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은 압니다.
연우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늙은이는 연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숨기는 지혜입니다. 부인은 후자를 택하셨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늙은이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연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지요. 세상에는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고 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지요. 자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으니까요. 연우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을 평생 지킬 것이라고. 바보 아내로 남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연우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지요. 그리고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수와 연우는 변함없이 살아갔습니다. 장터에 나가고 일을 하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장사치였지요. 사람들은 그에게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응도의 이야기, 만수의 이야기, 그리고 바보 아내 연우의 이야기를요. 장사치는 연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니 연우가 앉아 있었지요.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부인이 소문의 주인공입니까? 예, 맞습니다. 참 평범해 보이는데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사람들의 말에 장사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우에게 다가가지는 않았지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지. 장사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연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물건을 팔 뿐이었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만수와 연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앉았지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참 행복하지? 만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요. 마음이 통했으니까요.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고 선한 사람은 지켜졌습니다. 연우의 정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지요. 만수는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우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곁에서 지키는 것이지요. 연우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바보 아내의 탈을 쓰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만수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소중하지요. 연우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달빛이 작은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수와 연우의 집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랑이 판을 이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